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여왕개미와 함께할 책은 100세 눈 건강법입니다. 지은이 후카사쿠 히데하루 서사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후카사쿠 히데하루는 2017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안과의사에게 표창하는 크리칭거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의 현대적인 수술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정보의 90%를 눈을 통해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정보의 시대에는 우리의 눈 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실제 눈의 수명은 고작 60에서 70년에 지나지 않아 눈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세까지 수명이 길어졌어도 눈이 불편하다면 생활의 질을 장담할 수 없고 마음 편히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보다 앞서 제대로 된 새로운 눈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병을 앓게 되거나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 시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근육도 탄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은 눈 이외의 조직은 젊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눈의 노화와 병은 발생합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40대가 되면 눈의 조절력이 떨어져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의 노화는 한 발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가 신경 쓰인다면 눈 검사가 필수입니다. 화가에게 눈이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수련으로 유명한 모네는 60세에 자연의 색채와 빛을 충실하게 그릴 수 있었지만 80세에는 다갈색, 칙칙한 색으로 형태도 무너진 전형적인 백내장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두꺼운 안경을 썼고 여전히 수정체의 혼탁이 남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의 명작인 수련은 터치가 거친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여류화가 카사트는 당뇨병과 백내장으로 수술을 했지만 실명했습니다. 카사트의 연인으로 발레리나를 그렸던 드가는 망막 색소 변승증으로 초기에는 세밀한 구체화를 그렸지만 병으로 시야가 좁아져 보여 보이지 않게 되자 파스텔화를 그리고 말년에는 실명으로 손을 더듬어가며 점토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절규로 유명한 뭉크는 유리체 출혈로 인해 한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고흐는 당시 정신병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디기탈리스 중독으로 사물이 모두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게 되어서 황색의 세계에서 발견한 해바라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명화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실로 화가의 눈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ED 광원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른 망막장애도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눈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시절인 셈입니다. 눈이 필요할 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스팀 타월로 눈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셔 물기를 짠 수건을 눈꺼풀 위에 올려두면 눈 주위의 혈행이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립니다. 증기와 수건의 적당한 무게감이 이완을 돕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좋지만 너무 뜨거운 상태의 타월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아이 마스크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따뜻한 수건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눈의 질병이나 건강 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팀 타월로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질병이 없는지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이 쉽게 피로를 느낀다 생각했는데 원시나 노안이 진행되고 있거나 녹내장과 같은 무서운 눈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구 운동을 시키는 눈 트레이닝 안구 체조로 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위기감마저 듭니다. 다리 근육이나 복근처럼 눈 근육을 단련하고자 안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구는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조직으로 마치 뇌와 같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유아의 머리를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눈도 이와 같아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경우 장애가 발생합니다. 눈을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빙빙 돌립니다. 이른바 눈 트레이닝은 눈 조직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므로 힘차게 안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피로한 눈과 안정 피로에는 경혈을 자극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곳을 눌러 눈의 피로를 개선합니다. 안구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시가 심한 사람이나 고령자들 중에는 눈을 눌러 망막 박리나 백내장을 일으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이 경혈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눈의 피로를 푸는데 작용합니다. 8초간 누르기를 3번 반복, 손가락으로 눌러봅니다. 눈꺼풀 위라고 해도 안구를 절대 직접 누르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용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LED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줄이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스크린 필터를 화면에 붙이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 설정에서 화면의 톤을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뜻함이 있는 색으로 변경하면 블루라이트의 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 가장 파장이 짧고 망막 안쪽까지 닿아 망막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LED의 푸른 빛을 차단하여 망막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눈의 피로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습관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무엇을 보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먼 산과 수평선 등 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면 기분도 상쾌하고 최고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 빌딩과 타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먼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서 사진까지 거리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모양채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보이는 먼 곳의 무언가를
보면 됩니다. 가능한 한 먼 곳에 초점을 맞춰 모양체근의 긴장을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km 이상 떨어진 먼 곳의 경치를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합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높은 빌딩의 눈의 휴식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 곳 바라보기로 기분도 휴식 모드가 될 수 있는 경치라면 더욱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눈의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눈에서 약 50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1시간마다 2, 3분 정도로 충분하니 5m 이상 떨어진 대상을 멍하니 바라본다면 모양체근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선보다 약간 높은 물체를 보면서 앞으로 치우치기 쉬운 자세를 바로잡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벽에 걸린 달력, 벽걸이 시계와 같은 물체를 멍하니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정해두면 습관을 기르기 쉬워집니다. 작업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 알람이 울리도록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눈을 케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눈의 피로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안정피로인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법입니다. 특히 목욕은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약 40도의 물에 10분 정도 어깨까지 몸을 담그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좋아하는 향기의 입욕제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후 10분 정도 반신욕을 합니다. 이때 스팀 타올을 눈꺼풀 위에 대거나 눈의 경혈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와 몸을 씻은 후 헹굼 단계에서 눈 주위와 목 어깨에 43도 정도의 온수를 5분 정도 샤워로 맞으면 혈행이 좋아집니다. 단, 눈은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안구부를 직접 샤워기를 가져다 대면 안 됩니다. 입욕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취침 중 세포가 재생되는 것도 입욕의 큰 장점입니다. 눈에 좋은 식재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블루베리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더 유용한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가령 황반 변승증 예방에 중요한 것이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라는 노란 색소입니다.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섭취하면 색소가 황반부에 모입니다. 이 노란 색소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단파장인 블루라이트를 흡수하여 망막을 보호합니다. 루테인이 많은 채소는 브로콜리, 시금치가 있습니다. 제아크산틴이 많은 채소는 파프리카, 옥수수, 구기자가 있습니다. 옥수수의 황색 색소에도 제아크산틴이 풍부한데 영양소가 풍부한 제철에 수확된 통조림도 추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질은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성분입니다. 각막 표면의 지질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막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계의 아마씨유와 들기름을 추천합니다. 적당한 동물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터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당은 망막증의 원인이 되므로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당치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파트 3에서는 실제 진찰을 받게 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지식과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일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 최첨단 눈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한 뒤에도 눈을 보호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이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